왕으로 창건하신 태조께서 1394년에 자신의 뜻을 넓게 펴기 위해서 이곳 한양을 지하철 타는데 지도를 만나서 여기 들켰다 이거 뭐 느꼈어 이게 거기 갔다 왔는데 가다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서 그냥 같이 친구들 만나서 또 아니야. 하늘이가 지금 옛날도 야 이거 어디 보니까 말이야 너무나 네 와이프가 아주 길강미냐 전부 이게 이 안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용산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여기에 많은 분이 오셨어요. 모자를 똑같이 쓰셨는데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특히. 네. 네, 우선 창덕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를 좀 아시죠? 네, 그래서 길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창덕궁은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광해군 때 다시 지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인조 반정, 이관의 난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었다가 다시 재건되었다가 이 반복을 계속했고요. 다시 최후에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정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복원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복원 작업 중이고 그래서 임진왜란 전해에 해당하고요. 1시간 30분가량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무거운 짐 가지신 분은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는지 혹시 현판을 보셨습니까? 다리를 지나서 금천교입니다. 궁궐에서 가장 큰 곳, 광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 영역을 지나서 3번 인정전입니다. 궁궐에는 크게 정치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후원으로 나뉘는데요. 여기 일대가 4번까지가 정치하는과 신하가 만나서 하는 공간 예, 치조 공간이죠. 치조 공간이 있습니다. 3번과 4번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생활하는 공간으로 가십니다. 왕과 왕비, 세자가 있겠죠. 예, 왕의 공간, 왕비의 공간, 세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을 둘러보신 후에 후원으로 나가서 아름답다고 알려진 영경당, 구영정 일대를 둘러보신 후에 오늘은 여기 영경당이 개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서 좀 후원길을 되돌아서 나와서 이곳에서 동궁 영역을 잠깐 둘러보신 후에 이쪽은 창경궁이거든요. 이 능선을 따라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나눕니다. 서울의 동쪽에 있다 하여서 같이 동궐로 불렸어요. 네, 이걸 둘러보신 후에 빈청리였으나 지금은 어착으로 사용되어 있는 곳 이것을 둘러보신 후에 다시 되돌아서 서쪽 문인 금호문으로 여러분 퇴장하시게 됩니다. 이게 김시훈이라고 나전에가 이냐 하고 그냥 이게 하는 1년이 틀려 나는 내가 모자를 그 후에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많았겠지. 아니 왜냐면 안녕지라고 하더라고.
왕에게 가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왕이 돌아가셔야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관이, 전 왕의 관이 모셔진 그곳에서 대복, 즉 옥새를 받아서 이쪽 상복을 입고 있다가 면류관과 구장복을 입고 이곳에서 잠깐 옥좌에 앉아보고 그 다음에 교서를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상복으로 가서 상복 입고 복을 합니다. 정조 임금님은 이곳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영조 임금님이 경희궁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첫 말씀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하고 첫 마디가 그 말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세자를 죽게 한 그러면 왕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걸어 다니셨을까요? 궁궐 안에서도? 아니요. 네? 아니지요. 그럼 뭘 타고 다녔을까요? 이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1800년대에 들어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차를 타는 것이고요. 주로 여기 있지요. 그런데 다른 점은 천정을 보시면 전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경복궁 근접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루도 틀려요. 여기는 마루, 서양 마루가 되어 있지만 경복궁에 전돌이 깔려 있습니다. 전돌이라는 검은 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곳에 마루가 깔렸냐면요.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 마지막 황제이셨던 순종께서 1908년에 이곳으로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연애를 많이 베풀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식 마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봉황 2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경복궁에는 용 2마리가 놀고 있지요. 전기는 1879년 에디슨이 발명하게 되는데요. 불과 8년 후에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됩니다. 경복궁 향원정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그 뒤에 있는 걸천궁 일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곳 창덕궁에는 세 번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1908년이죠.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1910년 병술국치, 즉 한일합병이라고 불리는 조약식이 이곳에서 도인 반포됩니다. 그리고 한번 임금님 용상에 앉아보지는 못하지만 한번 그 시각으로 아래를 내다보겠습니다.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한 5학년 있으면 금방 대답하는데 네. 승정원 일기. 승정원 아시죠?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기관입니다. 바로 이 성전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아는 훈민정음, 그 다음에 최초의 금속활자, 즉 즉지 신체요절 이렇게 네 가지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 선정전은 기와가 특이합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이죠? 기와 색깔이 청기와예요. 지금 유일하게 계단이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꽃화자 계단 개자를 써서 화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것이 온돌인데요. 온돌입니다. 온돌이 있으면은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네, 나무 장작을 사용했을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 정각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작을 싹더미처럼 쌓아놨을 거예요. 그죠? 장소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겠죠.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럼 그 흐름이 나서 단청을 훼손하게 되죠. 그 다른 연료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숯입니다. 네, 숯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숯인 참숯을 사용합니다. 궁궐의 뒤에 있다 하여서 후원, 혹은 북쪽에 있다 하여 북원, 혹은 일반인이 임금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여 금원 이렇게 불렸거든요. 혹은 상원, 우리가 비원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후원을 관리하기 위한 관청으로 비밀스러운 빗자, 직원자를 써서 비원이라는 관청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비원 하다 보니까 비원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니까요. 후원으로 요새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후원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 안의적으로 알려진 부용정 일대입니다. 지금은 실록이 우거진 5월이죠. 굉장히 아름답습니까? 네, 눈이 와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가을도 그 경치가 일품입니다. 네. 왼쪽에 정자가 보이는데요. 특이한 형태입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열 십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물에 담그고 있지요.
네, 두 다리를 물에 담그고 있는 한떨기 연꽃. 네, 부용은 연꽃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연못 이름은 부용지입니다. 연못이 네모나게 생겼죠. 그리고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동그랗죠. 네, 이것도 옛날 사람들의 그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소나무를 심게 됩니다. 소나무는 지조, 절조 등을 나타내지요. 장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종묘에도 마찬가지로 네모나고 동그란 섬을 만드는데요. 그곳에서는 향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면에 보는 2층 정각이 보이지요? 하신 것 같아요. 고혈압, 비만, 종기 같은 것으로 고생하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불로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불로문의 특징은 돌로 되어 있는데 흙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음새가 없죠. 커다란 바위를 아마 쪼아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요. 원래 문이 있었습니다. 문이 있었던 증거로는 이 돌저기가 박혔던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군데 있죠. 도교, 그 불로장생의 뜻이 담겨 있는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이죠. 네, 이 문을 지나시면 그게 된다고 합니다. 사시기를 빕니다. 몇 분 왔다가 자자고? 몇 번 왔다 갔다 뭐 일곱 살로 된다고 7살. 오늘 이문 통과 안 한 사람은 10년 후에 동사가 안 돼. 이름은 장랑문으로 되어 있죠. 즐거움이 길다라는 장랑문인데 그 장랑문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달나라 월궁에서, 즉 월궁 상하 아시죠? 항하. 서왕모 아세요? 서왕모가 산 서왕이고요. 불로장생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바로 지금 장랑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옆에 지붕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죠. 소사있다 해서 소설대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소설대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양반들을 드디어 문을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비교가 숙종이 때에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뭐 어디 있을까요? 있는 거 갈 사람도 있고. 비가 왔다고 해요. 무용정이 지붕이 열십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관람하시면서 이동하시겠습니다. 영암 또한 병원에 계시다가 13년도부터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70년대 임종을 맞이해서야 이곳 낙선지에 돌아오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89년도까지 이방자 여사와 덕화 국회옹수가 이곳 낙선지에서 같이 사시다가 나라가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기쁘게 태어난 덕혜옹수가 이렇게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에 내부를 보고 싶으시나요? 네, 그럼 불러보시겠습니다. 낙선제 여기가 그 마지막 이름님 한기왕이라고 알아? 한기왕이라고 있어. 반가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다음에 60주년, 70주년에는 더 많은 손님이 오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주년 영고 50주년 를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우주에서 보이다시피 하는 동창들과 함께 만나 감개무량합니다. 이 좋은 기념될 만한 이 사건을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면서 참 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산고등학교 6회 동창과 부인까지 대동해가지고 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었고 앞으로 10년 후에 60회 졸업 기념도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낮이었습니다. 오늘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50년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 정말 너무 기뻤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황리에 회의를 마치게 돼서 감사합니다. 큰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송원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이틀 동안에 걸친 행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50년 전에 그 기분으로 다시 만나서 반가운 정을 나누면서 지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저희 점심 식사까지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인사말을 총장님이 대신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사실은 한 150명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96명이 오셔가지고 너무 식당이 혼잡했었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크게 사과드리고 오늘도 아까 입장하실 때는 한 85명에서 9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와서 좌석을 92명 좌석을 지금 마련했는데 지금 또 100명이 또 넘어갔어요. 아직 오신 분이 또 있어요. 도대체 예측을 못하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즐거운 식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양은 또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부공부의 부회장께서 건배 제안을 하시겠습니다. 용산고등학교 6회 동문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부인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들이 60회 기념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드리기를 약속드리고 그때도 부인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생각나네.
10년이라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50년 하니까 강산이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뵈니까 아직도 그 병호 썼을 때의 얼굴 모습들이 그대로 다 떠올라요. 처음에는 저거들이 지금 보니까 그때 얼굴이 그대로 기억이 다 납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이 가정에 행운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농산에 가족이 된 거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업한 60년 때도 여러분 오셔서 같이 이런 즐거운 자리를 한 달러도 빠짐없이 오셨으면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다도 건강하시고 노이병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건배!